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장수환저 퇴사학교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은 2016년도에 RHK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아마 2천만 직장인들 누구나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꿈꿀 겁니다. 누구나 한 번은 퇴사를 꿈꾸지만 이제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퇴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퇴사준비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퇴사학교, 직장은 퇴사를 준비한 학교이다. 직장인 필독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목차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퇴사학교라는 주제에 맞게 학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학기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퇴사의 시대, 제2학기 회사 생활이 힘든 7가지 이유, 제3학기 퇴사 전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 제4학기 퇴사 후 1년 닥쳐오는 일들, 제5학기 준비된 퇴사를 위한 3가지 질문, 이렇게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장수환 외 3명이 공개한 내용으로서 삼성전자 전략기획 소속이고 사내벤처 등 업무 경험을 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 생활을 날카롭게 고찰한 경영 철학 에세이를 카카오 브런치의 퇴사 일기 형태로 연재하였고 100만 직장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6년 5월에 퇴사학교를 설립하였고 저서로는 퇴사의 추억, 퇴사학교 등이 있으며 현재 저자는 창업가이자 작가, 강사로서 새로운 업의 본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책에 5개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책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책에서 핵심 요약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어쩔 수 없이 직면한 퇴사의 시대에서는 우리 인생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학기에서는 회사 생활이 힘든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학기 퇴사 전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에서는 인생의 2번째 곡선과 퇴사 전 회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저자가 말하는 10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제4학기 퇴사 후 1년 닥쳐오는 일들에서는 퇴사 후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5학기 준비된 퇴사를 위한 3가지 질문에서는 먹고 사니즘 로드맵과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는 1학기에서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굉장히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10대 때 약 12년 동안의 대학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수능 시험까지 준비를 하고 또 수능을 거친 다음에 대학에 다니면서 4년, 군대 취업 준비해서 4년에서 약 20년 동안 준비를 해서 30대 초반에 취업을 해서 50대 정도의 퇴사를 하게 돼서 내 인생을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로 빠지게 되는데 저자는 출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교육의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 우리 교육은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두가 안정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안정적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평생 교육이 깨진 상태에서 이제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대에서 직장을 중심으로 평생 스펙을 쌓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피고용을 위한 스펙이 아닌 개인이 자생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얼마나 퇴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직장인들 10명 중 8명 이상이 퇴사를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MZ세대를 보면 볼수록 20, 30대는 10명 중 9명 이상이 퇴사를 준비할 만큼 그만큼 이게 퇴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제가 먼저 작년 퇴직을 하고 현재 제가 제2의 또 직업을 가지고 또 곧 은퇴를 하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퇴사라는 것은 바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게 퇴사인데, 실제로 우리가 성 안에는 여러 가지 곡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도 있고 나를 지켜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성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잡초가 오게 되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허벌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퇴사를 성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준비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퇴사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퇴사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나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기에서는 회사 생활이 힘든 7가지 이유로 저자는 7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3가지 적성, 성장, 시간. 이것은 개인이 통제 가능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적성이라 하면은 지금 하는 일이 나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는 일은 확실히 나와 맞지 않다. 업무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 일을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3가지 어떤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은 내가 회사에서 롤모델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딜 가도 똑같다든지, 아니면 내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겠죠. 또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통제할 수 있는지, 회사로부터 끌려가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공허함, 안주 문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안주 같은 경우는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인 고민이 있죠. 대부분 직장인들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과연 내가 나가면 지금 같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 또 내가 혹시 나갔을 때 실패하지 못할 거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공허함, 또한 직장의 군대식 상명하국의 문화,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이 7가지 요소 때문에 이 학기 회사 생활이 힘든 7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학기에서는 퇴사 전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자는 찰스 앤디의 S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S곡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게 되는데, 보통 직장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지나면 승진도 하면서 업무 역량도 크면서 성장 곡선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A 곡선을 지날 때, 정점을 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대부분 B로 가면서 이제 역량도 떨어지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도태되는 삶을 사는데, 저자는 바로 이 A라는 시점을 지나갈 때 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변화와 행동, 퇴사 준비한다든지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즘 100세 시대 포스 에이지와 같은 서드 에이지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제2의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 제2의 성장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퇴사 전 회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10가지를 소개하는데, 어떤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공감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시간에 끌려다닌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회사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회사의 시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퇴사 이후의 시간은 무한대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회사의 시간에 떠밀려 시키는 일만 하는 것보다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시간에 중요해서 통제권을 주는, 예를 들어서 퇴근 후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서 적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회사는 적성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업무를 경험할수록 적성을 탐색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에는 한 사람당 평생 몇 가지의 직업을 갖는다면 그런 면에서 회사 생활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업에서 실력을 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퇴사를 할까 고민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단계로 결코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과 없는 권리 주장은 아마추어이다. 이 말은 우리는 회사는
최고의 학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동아리가 아니라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인데 내가 성과를 내지 않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아마추어다. 특히 밖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은 회사 내에서부터 중요한 습관처럼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리가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회사에서 사원, 대리 시절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과 과장, 부장, 임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회사를 통해서 나의 시야를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업의 본질이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특히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이런 큰 오픈마인드를 갖고 삶을 추구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조직의 운영 시스템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조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좋은 것 9개보다 나쁜 것 하나가 더 커 보인다. 이 말은 퇴사를 하고 나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매달 받던 급여, 매달 내는 사대보험료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다 내야 되는 이런 것들, 내가 가진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나만의 일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일은 곧 삶이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이 곧 삶이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는 결국은 먹고 사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퇴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허한 가치, 멋진 내가 비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밖에 없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열 번째, 결국은 먹고 사는 집, 이것이 바로 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4학기에서는 퇴사 후 1년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퇴사 후 리스크 줄이기 위한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플랜 A만 대비할 게 아니라 플랜 B를 대비할 것, 그리고 철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경험해보고 연습해서 충분히 검토하며 실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큰 성공을 노리지 말고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 마인드를 갖출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히 퇴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나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서 본인의 흐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사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와 격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필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학기에서는 준비된 퇴사를 위한 세 가지 질문으로서 먼저 저자는 먹고 사니 집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퇴사하기 전에 배워야 될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니 집 로드맵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는 내가 같은 회사에 있을 때는 동일 업무나 다른 업무로 가거나 다른 회사로 갈 때는 이직이나 전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화가 적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는 나하고 관련 있는 일을 하는 창직이나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이 없는 창업이나 기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창업이라는 것은 나만의 사업을 만드는 것이고 창직은 내가 글과 그림,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고 창직은 창업과 창작의 조건을 포함해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점점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변화의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사 안에서 같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는 것들 회사 안에서 세계의 우리가 한 30년 내의 세계라면 시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우리가 나와 새로운 변화 강도로 가는 창직, 창작, 창업의 시대는 앞으로 4, 50년 회사 밖 세계로 가기 때문에 저자는 이런 것들을 가는 것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의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살기 로드맵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퇴사를 위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하는지, 퇴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왜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적성과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미리 그런 일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용기 낼 수 있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검토하고 나의 적성과 모든 것이 먹고 살기 미래의 성장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그것을 실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준비된 퇴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실행하기 위한 5가지 팁을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하라 해서는 거창하게 시작하려니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간을 생각하지 말고 글을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을 습관화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실패를 가정하라는 것은 어차피 실패할 때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맨 처음 실행해서 성공을 기대하지 말고 조금 낮춰서 기대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이 아닌 나만 바라보라는 것은 실행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기 상황을 만들어라 해서는 실행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수진을 치고 덤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투자하다. 자, 이것은 실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끊임없이 투자를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퇴사학교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반, 후반전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은 전반전에는 우리가 전투를 하고 실수를 할 수 있고 퇴직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준비된 퇴사생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퇴사를 해야 된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은 전투가 아니라 바로 전략을 하게 되고 또 후반전에는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은 이제 정조준을 해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또 후반전은 퇴직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인 것처럼 실적으로 전반전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넣거나 내가 골을 넣지 못한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게임은 후반전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하는데 이 퇴사학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